여러분 깨씹 자주 드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드시는 그 방법 그대로 계속하시면 뼈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무려 70%가 칼슘 부족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열심히 챙겨 드신 깨씹이 오히려 칼슘을 빼앗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68세 박순옥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전직 은행원이셨던 이 어르신은 뼈 건강에 관심이 참 많으셨습니다. 몇 년 전에 친한 친구분이 넘어지면서 고관절이 부러지는 것을 보셨거든요. 그 친구분은 병원에 석 달이나 입원하셨고 자식들이 번갈아 간병을 해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박순옥 어르신은 속으로 다짐하셨답니다. 나는 절대 자식들에게 그런 짐이 되지 말아야겠다고요. 그래서 방송에서 깨씹이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1년 내내 짭조름한 깨씹 장아찌를 밥상에 올리셨습니다. 매일 꾸준히 드셨으니까 당연히 뼈가 튼튼해졌을 거라 믿으셨지요.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를 보시고 크게 놀라셨습니다. 뼈 건강 수치가 오히려 예전보다 나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더 나빠졌다니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을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6가지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먼저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잘못된 깨씹 섭취법 2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뼈와 기억력을 동시에 살리는 최고의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척법과 보관법, 그리고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분들까지 빠짐없이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 하나로 깨씹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금에 절인 깨씹 장아찌에 숨겨진 함정입니다. 여러분, 밥도둑이라는 말 참 좋아하시지요? 깨씹 장아찌 하면 밥 한 공기가 뚝딱 비워지니까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해주셨고 할머니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방법이니까 당연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추셔야 합니다. 깨씹에는 시금치보다 무려 5배나 많은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깨씹 100g에 약 296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양의 우유보다 훨씬 많은 양입니다. 뼈 건강에 이보다 좋은 채소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소금이나 간장에 푹 절인 장아찌로 드시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제는 바로 나트륨입니다. 소금기를 구성하는 그 핵심 성분이지요. 이 나트륨이 우리 몸에 너무 많이 들어오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뼈에 저장되어 있던 소중한 칼슘까지 꽉 붙잡고 함께 몸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밑 빠진 적금통을 떠올려 보세요. 동전을 아무리 열심히 채워 넣어도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다 새어나가잖아요. 기껏 깨씹을 챙겨 드시며 칼슘을 보충했는데 짠맛 때문에 칼슘이 줄줄 새어나가는 꼴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대한골다공증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나트륨 섭취가 하루 2000mg을 넘으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칼슘의 양이 눈에 띄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나트륨 100mg이 늘어날 때마다 칼슘이 약 26mg씩 더 빠져나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장아찌 한 접시면 나트륨이 가볍게 1000mg을 넘깁니다. 우리가 하루에 먹는 된장찌개, 김치, 젓갈 같은 다른 음식들에 나트륨까지 더하면 이미 기준을 훌쩍 넘기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세대는 짠맛에 익숙합니다. 어려운 시절 반찬이 없으니까 소금으로 간을 맞춰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 습관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 뼈를 위해서라도 조금씩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밥상에 깨식 반찬을 올리실 때 장아찌로 드시나요? 아니면 생잎 그대로 드시나요? 만약 장아찌로 주로 드시고 계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다행히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간장의 비율을 확 줄여서 싱겁게 무쳐 드시면 됩니다. 아니면 장아찌 대신 생잎을 쌈으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뼈를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깨씹은 칼슘의 보고입니다. 하지만 짠장아찌로 드시면 나트륨이 칼슘을 끌고 빠져나갑니다. 밑 빠진 적금통이 되는 것입니다. 싱겁게 드시거나 생잎으로 드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아마 더 놀라실 겁니다. 깨씹을 오래 끓이거나 볶으면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깨씹이 치매 예방에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깨씹 속에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로즈마리산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뇌를 보호해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국내 한 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깨씹 추출물을 꾸준히 투여한 결과 뇌의 학습 능력 저하를 막아주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기억력을 지켜주고 뇌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이 귀한 성분이 깨씹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뜨거운 열에 아주 약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깨씹을 어떻게 요리하시나요? 펄펄 끓는 찌개에 넣고 오래 끓이시나요? 아니면 프라이팬에서 뜨거운 불로 볶으시나요? 만약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마치 귀한 약을 불에 태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약국에서 비싼 돈을 들여 좋은 약을 사왔는데 그 약을 프라이팬에 올려놓고 볶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지요? 누가 보면요, 미쳤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깨씹을 오래 가열하는 것이 바로 그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로즈마리산은 높은 온도에서 오래 가열하면 상당 부분 파괴됩니다. 향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우리 뇌를 지켜줄 핵심 영양소는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이지요. 깨씹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좋은 성분들이 긴 가열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여기서 오해 없으시도록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아찌나 볶음 요리를 무조건 피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끔 입맛을 돋우기 위해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뼈 건강과 치매 예방을 위해 약처럼 드시는 거라면 조리법을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는 잠시 후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정리합니다. 깨씹 속 로즈마리산은 뇌를 보호하는 귀한 성분입니다. 그런데 높은 열에 약합니다. 오래 끓이거나 볶으면 핵심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이 점 반드시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잘못된 습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짠 장아찌의 나트륨 함정, 밑 빠진 적금통처럼 칼슘이 새어나가는 문제. 둘째, 과도한 가열의 위험, 귀한 약을 불에 태우는 것과 같은 실수. 이 두 가지만 피하셔도 깨씹의 효능을 훨씬 잘 살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셔도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으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잘못된 것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제대로 드시는 것이 더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깨씹의 좋은 성분을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그럼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뼈를 세우는 최고의 조합, 깨씹과 두부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짓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벽돌이라는 재료만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벽돌을 쌓아 올릴 철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벽돌 없이 철근만 있어도 안 되고 철근 없이 벽돌만 있어도 무너집니다. 우리 뼈도 똑같습니다. 칼슘이라는 벽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뼈의 바탕을 만들어줄 단백질이라는 철근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깨씹의 풍부한 칼슘과 두부의 질, 좋은 식물성 단백질이 만나면 그야말로 최고의 조합이 완성됩니다. 벽돌과 철근이 함께 만나 튼튼한 건물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형외과에서도 칼슘과 단백질을 함께 섭취할 때 뼈 건강 개선 효과가 훨씬 크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2세 이정의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업주부로 평생 가족을 위해 밥상을 차려오신 분입니다. 자식 셋을 키우느라 정작 본인 건강은 뒤로 미루셨지요. 우리 세대가 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뼈가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가벼운 충격에도 통증을 느끼셨고 병원에서 칼슘이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깨씹을 매일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처음에는 장아찌로만 드셨습니다. 반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선생님 조언을 듣고 깨씹을 두부와 함께 싱겁게 무쳐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석 달 뒤 검사에서 뼈밀도 수치가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르신이 그러셨답니다. 방법을 바꾸기만 했을 뿐인데 결과가 달라지니까 정말 신기하다고요. 물론 깨씹과 두부만으로 이루어진 결과는 아닐 겁니다. 꾸준한 산책도 하시고 병원 치료도 받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식습관을 바꾼 것이 분명 도움이 되었다고 담당 선생님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끓는 물에 소금을 아주 약간만 넣으세요. 그 물에 깨씹을 넣고 딱 30초만 살짝 데칩니다. 30초입니다. 그 이상 넣어두시면 안 됩니다. 건져서 물기를 꼭 짜주세요. 그리고 잘게 썰어줍니다. 다음으로 두부를 준비합니다. 두부도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으깬 뒤 물기를 빼주세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넣고 싱거운 양념장에 조물조물 무쳐 드시면 됩니다. 양념장은 간장 반 숟가락에 참기름이나 들기름 한 숟가락 그리고 다진 마늘 조금이면 충분합니다. 나트륨 걱정 없이 칼슘 흡수율을 훌쩍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돈 한 푼 더 들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두부 하나면 충분합니다. 가까운 마트에서 1,500원이면 살 수 있지요. 비싼 칼슘 영양제를 따로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밥상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보다 더 쉽고 이보다 더 싼 뼈 건강관리법이 있을까요? 우리 전통 음식에 답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깨씹의 칼슘은 벽돌이고 두부의 단백질은 철근입니다. 둘이 함께 할 때 우리 뼈가 튼튼해집니다. 30초만 살짝 데쳐서 싱겁게 무쳐 드시면 됩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내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깨씹 영양 흡수의 황금 열쇠 들기름입니다. 아까 깨씹 속에 로즈마리산이라는 뇌보호 성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이 성분뿐만 아니라 깨씹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과 좋은 비타민들은 지용성입니다. 지용성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시죠? 예. 쉽게 말씀드리면 기름에 녹는 성분이라는 뜻입니다. 물에는 잘 녹지 않고 기름과 함께 먹을 때 우리 몸에 훨씬 잘 흡수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굳게 닫힌 문이 있습니다. 문 뒤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때 들기름이 바로 그 문을 열어주는 열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열쇠 없이는 아무리 문 앞에 서 있어도 소용이 없지요. 깨씹불 기름 없이 그냥 드시면 좋은 성분이 그대로 몸을 통과해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기름 한 숟가락만 곁들이면 영양 흡수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특히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아주 풍부합니다. 식물성 기름 중에서 오메가3 함량이 가장 높은 기름이 바로 들기름입니다. 이 오메가3과 깨씹의 항산화 성분과 만나면 놀라운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 우리 뇌세포를 보호해주는 든든한 우산 역할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대한영양학회에서도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양질의 식물성 기름을 함께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깨씹 두부 무침에 마지막으로 들기름을 한 숟가락 넉넉하게 둘러서 드셔보세요. 맛이 정말 끝내줍니다. 고소한 향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밥 한 공기가 순식간에 비워집니다. 맛도 좋고 뼈도 튼튼해지고 머리도 맑아지는 일석삼조의 효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들기름 대신 참기름을 쓰셔도 괜찮으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기름도 지용성 영양소 흡수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오메가3의 함량은 들기름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뇌 건강까지 챙기시려면 들기름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국산 들기름 한 병이면 몇 달은 거뜬히 쓸 수 있습니다. 비싼 건강 보조식품이 필요 없습니다. 들기름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부터 우리 밥상에 있던 전통 기름입니다. 옛 어른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이지요. 다만 들기름은 산패되기 쉬우니까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하시고 가급적 2달 안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들기름을 넣으실 때는 불을 끈 뒤에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높은 열에 들기름을 가열하면 오메가3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완성된 요리에 마지막으로 둘러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4번째 이야기 정리합니다. 깨씹의 핵심 영양소는 지용성이라서 기름이 있어야 흡수됩니다. 들기름이 영양 흡수의 황금 열쇠입니다. 깨씹, 두부, 무침에 들기름 한 숟가락만 둘러 드시면 최고의 건강식이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4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짠 장아찌의 함정, 과도한 가열의 위험, 두부와의 환상조합, 그리고 들기름이라는 황금 열쇠.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지요? 이제 5번째 이야기입니다.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으실 수 있는 세척법과 보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잔류 농약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깨씹은 잎이 넓고 부드러워서 농약이 묻어 있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걱정 마세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대야에 물을 받으시고 식초를 딱 1-2방울만 떨어뜨리세요. 거기에 깨씹을 넣고 딱 5분만 담가 두시면 됩니다. 5분입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에 2-3장씩 겹쳐서 가볍게 비비면서
씻어주세요. 입 뒷면에 잔털이 있어서 그 사이에 이물질이 끼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만 하시면 농약 걱정 없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 만전초에서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세척하면 대부분의 잔류 농약이 제거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식초를 넣으시면 제거 효과가 더 올라갑니다. 여러분 혹시 깨씹을 물에 대충 한번 헹구시고 그냥 드시지는 않으시지요? 깨씹은 잎 뒷면에 잔털이 촘촘하게 나 있어서 다른 채소보다 꼼꼼하게 씻어 주셔야 합니다. 번거롭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이 과정은 꼭 지켜주세요. 다음은 보관법입니다. 깨씹을 싱싱하게 오래 보관하시려면 수분 유지가 핵심입니다. 먼저 깨씹 꼭지 부분에 물에 적신 키친타월을 감싸주세요. 마치 꽃을 꽃병에 꽂아두듯이 줄기 쪽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지퍼백에 밀봉해서 냉장고 채소칸에 세워서 보관하세요. 눕혀서 넣으시면 잎이 눌려서 금방 상합니다. 반드시 세워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2주 이상 싱싱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장 보실 때 한 번에 넉넉하게 사오셔도 걱정 없습니다. 하루 적당 섭취량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섭취량으로는 하루에 10장 내외가 가장 적당합니다. 최대 20장을 넘기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꾸준히 적당히 드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정리합니다. 식초물에 5분 담그기, 흐르는 물에 비비면서 씻기, 물 적신 키친타월로 꼭지 감싸서 세워 보관하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루 10장이 적당합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이야기입니다. 꼭 주의하셔야 할 분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모든 분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가족 중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첫째,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깨씹에는 칼륨이라는 미네랄이 제법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분들에게는 나트륨을 배출해주고 혈압을 낮춰주는 아주 고마운 성분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이 칼륨을 몸 밖으로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몸속에 칼륨이 쌓이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도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분들은 생잎을 그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서 그 물은 버리고 드셔야 합니다. 데치는 과정에서 칼륨이 물속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대한신장학회에서도 만성 신부전 환자분들은 생채소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신장투석을 받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둘째, 위장이 많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깨씹은 특유의 향을 내는 정유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식욕을 돋아주는 장점도 있지만 빈속에 너무 많이 드시면 위산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할 수 있지요. 반드시 식사하실 때 밥이나 다른 반찬과 함께 곁들여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빈속에 깨씹만 드시는 것은 피해 주세요. 셋째, 현재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면서 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혈액응고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깨씹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약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식단에 큰 변화를 주실 때는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 주세요. 선생님과 이야기하시고 안전하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변에 신장 질환을 치료 중이시거나 혈압이나 당뇨로 약을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의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자, 오늘 6가지 이야기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핵심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금에 푹 절인 짠 장아찌는 뼛속 칼슘을 빼앗아 갑니다. 밑 빠진 적금통입니다. 싱겁게 드시거나 생잎으로 드세요. 둘째, 깨씹을 오래 끓이거나 볶으면 기억력을 지켜주는 로즈마리산이 파괴됩니다. 귀한 약을 불에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30초만 살짝 데쳐 드세요. 셋째, 뼈를 세우려면 두부와 함께 무쳐 드세요. 칼슘이라는 벽돌과 단백질이라는 철근이 만나야 튼튼한 뼈가 됩니다. 넷째, 뇌 건강을 지키려면 들기름을 꼭 한 숟가락 곁들여 드세요. 영양 흡수의 문을 열어주는 황금 열쇠입니다. 다섯째, 깨씹을 씻으실 때는 식초물에 5분 담그시고 흐르는 물에 비비면서 씻으세요. 보관하실 때는 물에 적신 키친타월로 꼭지 부분을 감싸서 지퍼백에 넣고 세워두세요. 하루 10장이면 충분합니다. 여섯째, 신장 질환이 있으시면 반드시 데쳐서 그 물을 버리고 드세요. 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이 6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짠장아찌 대신 싱겁게 드시기, 30초만 살짝 데치기, 두부와 들기름 함께 드시기,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의 내용을 준비하면서 제가 자꾸 떠올린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어릴 적 부엌에서 어머니가 깨식과 두부를 조물조물 묻혀 주시던 모습입니다. 온 집안에 퍼지던 그 고소한 들기름 냄새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깨씹에 두부를 묻히고 들기름을 둘러주시던 그 손맛의 과학이 담겨 있었던 것이지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박순옥 어르신도 이제는 장아찌 대신 싱거운 두부 무침으로 밥상을 채우고 계십니다. 뼈 건강 지표도 다시 좋아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르신이 며칠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요즘 손녀가 놀러 올 때마다 같이 산책을 나가는데 예전보다 다리에 힘이 생긴 것 같다고요. 그 말씀을 들으니 저도 참 기뻤습니다. 우리 모두 바라는 것은 결국 같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오래오래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는 건강을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바쁘게 일하느라 정작 내 몸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다 그랬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내 몸을 아끼고 돌봐야 할 시간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건강해야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손주들과 공원에서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우리 가족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게 된 것 중에 딱 하나만, 정말 딱 하나만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식초물에 5분 담그기도 좋고 두부 한 모사 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깨식 반찬 자주 드시는 분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건강 정보로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절대 녹두를 이렇게 드시지 마세요. 자녀분들이 몸에 좋다고 정성껏 챙겨준 그 녹두
혹시 다른 음식과 그냥 섞어서 드시고 계시진 않습니까? 서울대학교 식품명령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녹두를 특정 음식과 함께 섭취한 그룹에서 영양소 흡수율이 최대 70%까지 떨어졌습니다. 500년 전 동의보감에서 온갖 독을 풀어주는 최고의 명약이라 극찬했던 바로 그 녹두가 잘못 먹으면 오히려 내 몸에 독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녹두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상극 음식 3가지, 반대로 녹두의 효능을 200% 폭발시키는 찰떡궁합 음식 3가지, 그리고 현대의학이 밝혀낸 녹두의 놀라운 해독 원리 4가지 남김없이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혈당 잡는 비법 1가지는 당뇨 때문에 밥 한 숟가락도 조심하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 정말 큰 선물이 될 겁니다. 여러분, 28분만 투자해 주시면 녹두 하나로 내 온몸을 살리는 완벽한 처방전을 손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안 아픈 게 자식들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매일 건강 챙기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많으시죠? 오늘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내 몸 살리는 최고의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녹두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상극 음식 3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내 몸을 살리는 처방전이라 생각하시고 딱 3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상극 음식은 자녀분들이 기력 회복하시라고 큰돈 들여 보내준 한약, 인삼, 홍삼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거 드시고 기운 좀 내세요 하고 택배로 보내준 귀한 홍삼 있으시죠? 자식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 한 병도 남기기 아까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녹두와 함께 드시면 비싼 보약이 그대로 맹물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23살 박순자 어머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까? 박 어머님은 서울에 사는 딸이 매달 보내주는 홍삼을 아침마다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건강 프로그램에서 녹두가 해독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녹두죽도 함께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2달 동안 열심히 드셨는데 오히려 기력이 더 떨어지는 느낌이 드셨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셨더니 영양 수치의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혹시 홍삼과 녹두를 같이 드시느냐고 여쭤보셨습니다. 그때 박 어머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좋은 것끼리 같이 먹으면 더 좋은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한의학적으로 녹두는 과거 사약의 주재료였던 부자나 초두 같은 무서운 독초까지 단숨에 중화시켜버리는 강력한 천연 해독제입니다. 옛날에 누군가 이 무서운 독초를 잘못 먹고 입술이 마비되면서 쓰러지면 우리 선조들은 급히 생녹두를 갈아서 그 즙을 입에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독이 가라앉으면서 귀한 목숨을 살려내곤 했습니다. 녹두의 해독 능력이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뛰어난 해독 능력이 내 몸에 좋은 보약 성분까지 나쁜 독으로 오해하고 몸 바깥으로 전부 밀어내버리는 겁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 근거가 확실합니다. 녹두에 들어있는 비택신 성분은 우리 간의 약물 대사 효소를 아주 활발하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보약 성분이 몸에 제대로 흡수되기도 전에 분해되어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연구에서도 녹두 추출물이 특정 약물의 체내 농도를 유의미하게 낮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싼 돈 들여 지은 보약이 자칫 맹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보약을 드시는 중이시라면 내 지갑과 건강을 위해 녹두는 잠시 멀리해 주세요. 만약 부득이하게 녹두 음식을 드셨다면 최소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넉넉히 간격을 두고 보약을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상극 음식은 기력 보충에 최고로 치는 잉어 같은 민물 고기입니다. 옛 문헌인 본초 강목에서도 녹두와 잉어는 절대 함께 먹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극 조합으로 꼽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녹두는 몸에 열을 내리는 성질이 매우 강합니다. 그런데 잉어 같은 민물고기 역시 속을 차갑게 만드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 성질과 찬 성질이 그대로 만난 것이죠. 이걸 집안의 수도관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한겨울에 수도관이 꽁꽁 얼어붙으면 물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 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차가운 음식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위장 근육이 깜짝 놀라서 딱 굳어버립니다. 특히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나이가 들수록 위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소화 효소 분비도 자연스럽게 감소하지요. 고려대학교 소화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에는 위산 분비량이 2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약해진 위장에 찬 성질의 두 음식을 동시에 넣으면 심한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하면 만성소화 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으니 이 두 음식은 꼭 따로 드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상극 음식은 많은 분들이 의외로 녹두라 안심하고 드시는 당면과 청포입니다. 녹두로 만들었으니 해독에 좋겠지 하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큰 오해입니다. 서울시 강북구에 사시는 68살 김영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김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잡채를 자주 해 드셨습니다. 녹두 당면이니까 해독 효과가 있을 거라 믿으셨던 거죠. 석 달째 꾸준히 드셨는데 오히려 공복 혈당 수치가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병원에서 원인을 찾아보니 당면의 높은 혈당 지수가 문제였습니다. 녹두로 만들었다는 이름에 속으신 겁니다. 국립식품연구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녹두의 핵심 효능인 항산화와 해독 성분 비텍신과 이소비텍신은 90% 이상이 녹두 껍질과 단백질 부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면이나 청포묵은 가공 과정에서 이 껍질과 영양 가득한 단백질을 싹 걷어내고 오직 밀가루 같은 전분만 남긴 식품입니다. 한마디로 해독 효과는 전혀 없고 오히려 혈당만 올릴 수 있는 알맹이가 빠진 상태인 겁니다. 녹두의 진짜 해독 효과를 보시려면 이런 가공품이 아니라 꼭 통녹두를 그대로 드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녹두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상극 음식 3가지를 짚어보았습니다. 한약과 홍삼은 보약 효과를 없애고 잉어 같은 민물 고기는 위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당면과 청포묵은 이름만 녹두이지 영양은 텅 빈 껍데기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녹두가 우리 몸에 도대체 왜 그토록 좋은지 그 진짜 원리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부터 이 귀한 녹두가 우리 몸을 어떻게 살려내는지 놀라운 효능 4가지를 하나씩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얼굴이나 손발이 퉁퉁 부어서 속상하진 않으셨습니까? 거울 볼 때마다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나 한숨 쉬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나이 드니까 다 그렇지 하고 그냥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속 청소부인 신진대사가 점점 느려집니다. 독소와 노폐물이 몸속에 그대로 쌓이고 있다는 무서운 신호인 겁니다. 이때 우리 몸을 구원해 줄 구세주가 바로 녹두입니다.
그런데 녹두의 진짜 힘은 우리가 늘 버리던 이것에 숨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녹두 껍질을 제대로 드셨을 때 우리 몸에 일어나는 놀라운 효능 4가지를 공개합니다. 첫째, 나이 들수록 배출이 안 되고 쌓이는 중금속 해독입니다. 요즘 미세먼지나 황사 때문에 외출하기 겁나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독소들이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호흡기와 피부를 통해 몸속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이때 녹두 껍질 속 핵심 성분인 비택신이 자석처럼 작용합니다. 몸속에 찌든 납이나 카드뮴 같은 치명적인 중금속과 강력하게 결합하여 소변과 대변으로 시원하게 끌고 나가 배출해 줍니다. 상상해 보세요. 녹두가 내 몸속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오래된 녹처럼 끼어있는 중금속을 하나하나 떼어내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야말로 내 몸속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천연 비누인 셈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환경의학센터 연구에서도 녹두를 포함한 식이요법을 꾸준히 실천한 그룹에서 체내 중금속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산업화 시대를 온몸으로 겪어오면서 환경 독소에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녹두로 몸속 청소를 시작하시면 늦지 않았습니다. 둘째, 뒷목 잡히는 고혈압과 돌연사를 막아주는 혈관 청소 효능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도 탄력을 잃게 됩니다. 이걸 집안의 오래된 수도관에 비유해 볼까요? 수십 년 된 수도관 안쪽에 물때와 녹이 두껍게 끼면 물줄기가 점점 가늘어지잖아요.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기름진 노폐물이 혈관벽에 붙어서 피가 지나가는 길이 점점 좁아지는 겁니다. 이때 녹두 속에 가득한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혈관벽에 붙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썩고 산화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줍니다. 대한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폴리페놀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피길에 찌꺼기가 쌓이지 않으니 피가 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혈압 관리와 뇌졸중 예방에 이만한 효자가 따로 없는 것이죠. 우리 세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병 중 하나가 바로 뇌졸중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자식들에게 큰 짐이 되는 것만큼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녹두 한 줌이 그 걱정을 덜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71살 이종수 어르신의 이야기도 참 인상적입니다. 이 어르신은 수축기 혈압이 150 가까이 올라가셔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약을 드시면서 동시에 일주일에 3번 녹두죽을 꾸준히 드셨는데 석 달 뒤 검진에서 혈압이 안정 범위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물론 약을 꾸준히 드신 것도 중요한 이유이지만 녹두가 혈관, 건강에 힘을 보태준 것은 분명합니다. 셋째, 밥 한 숟가락 먹을 때마다 매번 걱정되는 혈당 조절입니다. 당뇨 때문에 좋아하는 흰쌀밥을 마음 놓고 못 드시는 어머님, 아버님들 정말 많으시죠. 남들은 맛있는 것 마음껏 드시는데 나만 이것저것 가려 먹어야 하니 속상하신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녹두를 섞어 드시면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녹두는 일반 곡물과 다릅니다. 착한 탄수화물인 저항성 전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저항성 전분이란 위에서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천천히 내려가는 착한 성분입니다. 덕분에 식후에 혈당이 미친 듯이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단단하게 틀어막아 줍니다. 실제로 녹두의 혈당 지수는
몸에 좋다는 현미보다도 낫습니다. 질병관리청 영양조사 자료에서도 잡곡을 꾸준히 섭취한 60대 이상 그룹에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녹두는 그 잡곡 중에서도 혈당 관리에 특히 뛰어난 곡물입니다. 오늘부터 밥 지으실 때 녹두를 한 줌 넣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밥솥에 쌀과 함께 녹두를 넣고 평소처럼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힘든 혈당 관리에 정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넷째, 나이 들며 생기는 피부 염증과 가려움증 완화입니다. 나이 드니까 살결이 거칠어지고 자꾸 가려우시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옛날 동네 어르신들이 얼굴에 종기가 나거나 피부병이 생기면 녹두를 갈아붙였던 것 기억하시나요?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녹두의 차가운 성질이 피부에 몰린 열독을 싹 내려주고 강력한 소염작용까지 합니다. 덕분에 노화로 인한 가려움증이나 피부 트러블을 얌전하게 가라앉혀줍니다. 원래 속이 깨끗해야 그것도 맑아지는 법이잖아요. 녹두가 바로 내 몸속부터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피부과학 교실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도 녹두 추출물의 항염증 효과가 과학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첨단 의학으로 완벽하게 증명된 것입니다. 비싼 피부과에 가지 않아도 우리 부엌에 있는 녹두가 천연 피부약이 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녹두의 놀라운 효능 4가지를 짚어보았습니다. 중금속 해독, 혈관 청소, 혈당 조절, 피부염증 완화까지 이 4가지 효과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아까 처음에 제가 녹두의 진짜 힘은 우리가 늘 버리던 이것에 숨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비밀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녹두 껍질입니다. 부드럽게 드시겠다고 알맹이만 쏙 쓰고 껍질은 다 깎아버리진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안타깝게도 해독력의 99%를 쓰레기통에 버리신 겁니다. 녹두 껍질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물론이고 나트륨을 빼주는 칼륨까지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해독력의 핵심인 비텍신 성분 대부분이 바로 이 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조금 거칠더라도 껍질째 드시는 것이 내 몸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극인 음식들을 피하고 녹두의 효능도 알았으니 이제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죠. 도대체 녹두를 무엇과 함께 먹어야 효과가 200% 폭발할까요? 우리 선조들의 놀라운 지혜와 현대의학이 딱 맞물리는 최고의 궁합 음식 3가지를 바로 공개합니다. 첫 번째 궁합 음식은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어머님들 옛날부터 녹두 빈대떡 부칠 때 돼지고기 갈아서 꼭 넣으셨죠? 그냥 맛 때문에 넣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의학적 궁합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는 것을 막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마치 자동차 엔진과 같습니다. 엔진이 약하면 차가 힘을 못 쓰듯이 근육이 빠지면 우리 몸도 기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인데요. 안타깝게도 녹두 같은 식물성 단백질에는 근육 합성에 꼭 필요한 메티오닌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빈자리를 돼지고기가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양연구에서도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섭취했을 때 체내 흡수율이 단독 섭취보다 훨씬 높아진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단백질 상호 보완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돼지고기 속 비타민 B1이 녹두의 대사를 도와 기력 회복을 2배로 높여줍니다. 앞으로 녹두를 드실 때는 잊지 마시고
돼지고기를 꼭 곁들여 드시기 바랍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70살 최정희 어머님은 매주 토요일마다 녹두빈대떡을 직접 만드십니다. 돼지고기 다진 것을 넉넉히 넣고 부치시는데 드시고 나면 일주일 중 기운이 가장 좋으시다고 합니다. 최 어머님 말씀이 그냥 맛있어서 먹은 건데 알고 보니 보약이었네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꼭 같이 드셔야 할 음식은 주방에 늘 있는 천연 상비약 마늘과 생강입니다. 앞서 녹두는 성질이 매우 차가워서 많이 먹으면 속이 냉하고 소화가 안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장벽이 얇아지고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찬 성질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때 구원투수가 바로 마늘과 생강입니다. 이걸 난방 시스템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녹두가 차가운 바람이라면 마늘과 생강은 따뜻한 보일러인 셈이죠. 차가운 공기가 들어와도 보일러가 돌아가면 방이 따뜻하잖아요. 마늘의 알리신과 생강의 진조올 성분이 바로 그 보일러 역할을 합니다. 위장 점막을 자극해 혈액순환을 돕고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속을 뜨끈하게 해줍니다. 찬 성질의 녹두가 가진 독소 배출 능력은 그대로 살리면서 마늘과 생강이 위장을 보호하여 소화, 장애를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여기에 강력한 천연 항염과 항균 작용까지 더해지니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에게는 최고의 예방약이 됩니다. 대한한의학회 발표 자료에서도 녹두와 생강을 함께 조리했을 때 위장 불편감이 크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녹두죽을 끓이실 때 마늘 서너 쪽과 생강 한 토막을 썰어 넣어 보세요. 속이 편안하면서도 해독 효과는 그대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궁합 음식은 붉은 보석이라 불리는 팥입니다. 요즘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고 저녁만 되면 발목에 양말, 자국이 깊게 남아서 걱정이신 분들 많으시죠? 다리가 또 이렇게 부었네 하면서 주무르다 잠드신 어머님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혈액순환이 안 되고 체내 수분 대사가 막혀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이때 녹두와 팥을 함께 쓰면 그 막힌 수분길이 시원하게 뚫립니다. 이걸 배수 시스템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녹두가 배수구의 찌꺼기를 녹여주는 세제라면 팥은 강한 수압으로 막힌 것을 밀어내는 고압 세척기 같은 역할입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 두 곡물에는 칼륨과 사포닌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신장 기능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세포 사이에 고여있는 쓸모없는 수분과 찌든 나트륨을 강제로 끌어당겨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강력한 이뇨작용을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칼륨이 풍부한 식품의 꾸준한 섭취가 부종 완화와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몸이 퉁퉁 붓고 소변이 잘 안 나올 때 녹두와 팥을 함께 넣고 푹 끓여 마셨는데 현대의학에서도 이를 천연부종 완화제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녹두와 찰떡궁합인 음식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근육 지키는 돼지고기, 위장 보호는 마늘과 생강, 부종은 팥이 3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녹두를 실생활에서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100점 만점입니다. 첫째, 만약 평소에 신장 콩팥이 좋지 않으시거나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시다면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녹두가 나트륨을 빼주는데 최고인 이유가 바로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칼륨을 몸 바깥으로 제대로 내보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피 속에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서 심장이 벌렁거리는
부정맥이나 근육이 마비되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뒤에 드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양소를 통째로 드시려면 무조건 껍질을 드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독의 핵심 성분 대부분이 껍질에 들어 있습니다. 부드럽게 드시겠다고 거친 껍질을 다 벗겨내시면 비택신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조금 거칠더라도 통째로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몸을 살리는 진짜 보물이 껍질에 들어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셋째, 조리하시기 전에는 최소 6시간 이상 충분히 물에 불려 주세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듭니다. 딱딱한 곡물은 소화하기가 참 힘든데요. 6시간 이상 푹 불려야 녹두가 부드러워져서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조리 시간도 훨씬 줄어들어 몸에 좋은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물에 담가 놓으시면 아침에 바로 조리하실 수 있으니 참 간편합니다. 넷째, 혈당 관리가 필수인 분들은 아주 귀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마지막에 알려드리겠다고 했던 바로 그 비법입니다. 녹두밥이나 녹두죽을 지은 뒤에 냉장고에 살짝 식혀서 드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밥을 살짝 식히면 탄수화물이 몸속에서 소화가 아주 천천히 되는 착한 성분으로 변신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저항성 전분이라고 부릅니다. 밥을 식혀 먹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이 요동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버드 대학교 영양학과 연구에서도 시킨 밥의 저항성 전분이 혈당 반응을 낮춘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어머님, 아버님들은 이 방법을 오늘부터 꼭 써보세요. 돈 한 푼 안 들고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혈당 관리법입니다. 자, 오늘 해독의 왕 녹두에 대해 핵심만 콕 짚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야 할 상극 음식 3가지, 한약과 홍삼은 보약 효과가 사라지니 시간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잉어 같은 찬성질 민물고기는 위장을 얼어붙게 만드니 따로 드세요. 당면과 청포묵은 이름만 녹두이지 해독 성분은 없습니다. 보약이 되는 찰떡궁합 3가지, 근육 지키는 돼지고기, 위장 보호는 마늘과 생강, 붓기 빼주는 팥과 함께 드세요. 건강 지키는 실전 비법 4가지, 신장 약하신 분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껍질 드시고 6시간 이상 불리시고 살짝 식혀서 드시면 혈당 관리까지 완벽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나이 들수록 먹는 것 하나하나가 내 몸을 살리는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돈 한 푼 들지 않고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자식들에게 짐이 안 되고 사랑하는 손주들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귀한 정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하고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늘 뒤로 미뤄왔습니다.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우리 인생 한상 가족 여러분 모두 아프지 마시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건강을 통째로 지켜줄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